네, 12월 17일 화요일 지금 한 12시 정도 됐는데요. 지금 네이버 증권에 들어와 보니까 또 한국 시장은 빠지고 있습니다. 또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뭐 선물할 거 없이 그냥 팔아 제낍니다 그냥. 네, 삼성전자는 또 54,000 원대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장이 오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미장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산타랠리가 일찍 온다. 강세장에 베팅하는 월가. 지금 나스닥은 지금도 이미 강세장이죠. 강세장인데 여기서 더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스닥은 어젯밤에도 1%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예. 이거 테슬라 주식인데요. 주가인데 예. 여기서 더 갈 수 있나 하는 시점에서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산타랠리가 일찍 온다. 아 12월 중순은 미국 증시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강세를 나타내는 시기다. 뭐 "더 사라." 네. 높지만은 높은 지점에 와 있지만 "더 사도 된다." 뭐 이런 시그널이죠. 그래서 국장이 오를 수 없는 이유. 일단은 그 주도주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국장이랑 미장은. 한국장은 집주가 주도하는 흐름이에요. 한번 여기요. HDS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인제 거래대금 순으로 정렬을 해 보면 일단 뭐 주도주를 해 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뭐 하락하거나 박스권에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인제 이런 오리엔트 전공 같은 잡주들이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3 빌리언 뭐 SG글로벌. 뚜렷하게 누가 뭐 시장을 주도한다 이런 게 없어요. 늘 아침에 켜 보면 그냥 뭐 도박장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량주 뭐 대형주 이런 거는 그냥 가만히 있거나 쪼끔씩 빠지거나 뭐 박스를 뭐 횡보하거나 그건 뭐 셋 중에 하나예요. 뭐 주도주가 앞서 나가서 막 장 전체를 이끈다든지 그런 모습은 인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제 활기를 잃고 그냥 뭐 '도박장? 도박장으로 전락했다.'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인제 미국장은 주도주가 상승세, 시장 전체의 상승세, 지수의 상승세를 견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도 한번 볼게요. 이 장 보시면 이게 미국장의 전체 거래 대금 상위 순입니다. 여기 10 개까지만 끊어도 정말 그 대단한 기업들이 많죠. 이 기업들이 거래 대금도 많고 시장 상승도 이끌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야. 완전히 뭐 비교가 되죠.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난이도 자체를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거래 대금 상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도 그냥 오릅니다. 올라요. 특별한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인제 국장은 '내가 이렇게 하면 시장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변수가 생겨서 떨어질 것이다.' 별의별 거를 다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돼요. 근데 그러고도 수익이 잘 안 나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장을 오래 한 사람들의 어떤 일관된 의견이 뭐냐면 "공부를 해 봐야 소용이 없다. 분석을 해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제 규모에서 비교가 안 되죠. 차트를 아무리 분석을 하고 타점을 찾아봐야 이미 지수 자체가 역배열 상태예요. 역배열 상태. 역배열이라는 거는 일봉 보시면 장기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장기 이평선이라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물린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은 신규로 인제 자금이 들어와도 이쯤에서 인제 팔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전 온 사람들이 다 던지니까 눌려요. 눌리면서 맞고 떨어지면서 이게 인제 다시 정배열로 돌아올 때까지 이걸 계속 지겹게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인제 규모에서도 비교가 안 돼서 어떤 큰 흐름에 올라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차트 분석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들어갈 경우에 그게 맞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분석이 예 정확하게 맞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주 알기를 뭐로 알죠?
그리고 미국장은 주주가 곧 주인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인제 국장은 오래 들고 있으면은 정말 불안해서 미칩니다. 불안해서 미치고 하루에도 HTS를 몇 번이고 봐야 돼요.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언제 뭐 유증을 때릴지 모르고 언제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근데 미국장은 그냥 사 놓고 그냥 뭐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 굳이 뭐 HTS를 켤 필요도 없습니다. 켜 봐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오르니까. 그리고 인제 국장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점점 시장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장은 이제 반대죠. 그 빠져나간 돈들이 전부 다 미장으로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국장의 주인은 누구냐? 국장의 주인은 대주주, 그다음에 증권사, 그다음에 외국인, 그다음에 감독기관. 이렇게 네 주체가 주인이에요. 대감님이죠. 대감님. 왕이에요, 왕. 그 사람들이. 그 미국장의 주인은 오직 주주예요. 주주가 뭐 기관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개인이 됐든 뭐 기업인이 됐든 상관없죠. 그냥 주주 자체가 주인입니다. 주인. 그리고 국장은 시장을 탈출하면 모든 걱정이 해결이 돼요. 그런 경험을 몇 번을 아마 해 보셨을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정리하자마자 모든 걱정이 해결됐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장을 잘 몰랐잖아요. 미국장 거래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예 탈출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들어가요.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왔었죠. 그래서 또 똑같은 이제 행위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탈출 이후에 갈 데가 있단 말이에요. 갈 데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아마 미국장의 어떤 수익을 맛본 분들은 다시는 이제 국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장은 시장에 들어오면 어떤 수익 문제가 아니라 재테크 전체가 해결이 돼요. 지금 이제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더 길게 보면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워렌 버핏은 뭐 대공황도 견디고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9.11 사태 다 견뎠잖아요. 결국에는 버핏은 자기가 승리했다는 거를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버핏이 얘기를 했죠. "그냥 닥치고 나스닥을 사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이상의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발버둥을 쳐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재테크 자체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장은 이제 사자마자 손실이에요. 요거 많이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사자마자 손실이에요, 사자마자. 그리고 늘 언제 팔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 사자마자 손실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세 상승기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매수 타이밍에서 손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자마자. 근데 미국장은 사자마자 수익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이틀 정도 사 모아 봤는데 이미 벌써 수익이 찍혀 있어요. 뭐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래대금 상위에서 몇 개 그냥 담아 봤어요, 재미로. 그냥 찍혀요, 이게. 그래서 미국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느냐. 내가 추가로 더 매수를 할 건데 그 매수 자금을 내가 어디서 모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요, 이거를. 뭐 일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디서 돈을 더 땡겨 올까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투자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국장은 기업 가치보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박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참 안타까운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이익이 34조예요. 35조. 35조의 현금을 땡긴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PER이 10 밖에 안 돼요. 1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누가 보면 이제 회사가 망한 줄 알겠어요. 그게 인제 그 HBM 요 AI 쪽에서 좀 밀려 가지고 급전직하로 이렇게 빠져버렸거든요. 빠졌죠. 8만 원에서 지금 5만 원대가 돼 있는데 일단은 뭐 '저평가가 됐다.'라고 인제 판단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저평가가 됐다고 해서 누가 이걸 사 주냐 이 말이에요. 사 줘야 올라가죠, 저평가가 돼도. 그러니까 이 저평가라는 단어를 굉장히 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평가가 됐다. 그다음에 저평가가 됐으면 그거를 확인한 후에 자금이 들어와서 다시 올린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저평가거든요. 근데 그 삼성 같은 주식은 저평가가 된 채로 그 오랫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평가는 저평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내려와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줘야 올라가죠 이게.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주가라는 게 그냥 훼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저평가됐으니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미국 주식 보세요. 뭐 테슬라 보세요. 결국에는 이 기업 가치로 회귀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파산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기업의 밸류로 주가가 회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 기술적 분석의 어떤 신뢰도, 요런 거를 믿고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럼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제 산타랠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인제 기사를 보고서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